자, 지금부터 2차 곡선의 네 번째 시간, 쌍곡선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쌍곡선의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 타원, 그리고 포물선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쌍곡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점근선은 쌍곡선만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정식, 그리고 그 선이 의미하는 바까지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 잘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쌍곡선의 방정식은 두 개였어요. a제곱분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과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쌍곡선이 있었어요. 자, 이 둘의 차이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1이라면 초점이 어느 축 위에 있다? 그렇죠. x축 위. 마이너스 1이라면 초점은 어느 축 위에 있다? 그렇지? y축 위에 무엇이 있다? 초점도 있고 주어진 쌍곡선의 주축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 자, 1과 마이너스 1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걸 잘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자, 쌍곡선에서 말하는 점근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점근선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수함수 공부할 때도 로그함수 공부할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X축 위에 두 초점이 주어져 있는 쌍곡선 하나를 그려봅시다. 쌍곡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고 Y축 위에 초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요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의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될 때 점근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점점 근접해 가는 선이었어. 그 그림을 그려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점근선의 그래프는 직선이에요, 직선. 이렇게 X축, Y축에 대칭이 되는 이 빨간색 텀 두 개.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도 이렇게 점근선이 쌍곡선이 한없이 다가가는 이 선을 우리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두 다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이 점근선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었어. 어떻게 점근선의 방정식을 쌍곡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추적을 하느냐? 똑같습니다. X축 위에 초점이 있든 Y축 위에 초점이 있든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늘 이렇게 어떻게? Y는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로 점근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다시 얘기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 A 값과 B 값에 의해서 즉 방정식에 나와 있는 이 A와 B, A와 B에 의해서 점근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 문제를 해결해 가볼 건데 11페이지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바라봅시다. 읽어볼게요. 초점이 2, 마이너스 6과 초점이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란 두 가지 초점이 있어. 자, 읽자마자 우리 답답하고 뭔가 의문이 가는 게 있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점은 쌍곡선은 X축 위에 초점이 있든지 Y축 위에 초점이 있었어. 그래서 좌표를 바라봤을 때 X좌표,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빵이었거든. 그러면 그림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좌표 두 개를 한번 찍어봐. 여기가 2, 여기가 6이 되면 2, 6이 하나의 초점, 2, 마이너스 4 여기에 두 번째 초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 초점을 연결한 선 여기 위에 주축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을 거야. 쌍곡선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뭐 이 정도 만들어질 거야. 정확하게는 안 그리더라도 이 정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이는 초점을 연결한 선과 쌍곡선이 만나는 점 이게 꼭지점이 될 거다. 그죠?
그리고 꼭지점을 연결한 요 선, 파란색 선이 주축의 길이가 될 거고,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면 이 주축의 가운데 있는 이 점, 이게 쌍곡선에서 중심 역할을 할 거야. 왜 얘를 구했냐면 지금 쌍곡선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쌍곡선이 아니란 얘기야. 얼마 정도 이동했어? 원래 원점에 있던 이 친구가 이만큼 이동했어. 혹시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2,6과 2,-4의 중간이 2,1이 중심이야. 다시 얘기하면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 얘를 나는 X 방향으로 이만큼, Y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다고. 그러면 A제곱의 X 빼기 2의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 빼기 1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1. 이 방정식이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초점을 갖는 방정식이 된다고. 자, 그때 문제에서는 점근선의 기울기까지 주어졌거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 기존에 나와 있던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점근선을 찾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돼. 그죠? 자, 걔를 똑같이 평행 이동시키면 그 점근선의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기울기는 변화가 없지. 뭐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로. 그게 얼마라고 했어? 하나의 점근선의 기울기가 2래. 그러면 a분의 b라는 게 2가 된다는 얘기야. 물론 a 값과 b 값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b는 뭐가 될까? 그렇지, 2a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쌍곡선이 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원래 이 쌍곡선의 초점은 2,6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 그렇죠. 여기에 0,5에 있었을 거고 여기 2, 마이너스 1 어디에 있었겠다? 그렇죠. 0, 마이너스 5에 있었겠다.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초점을 결정하는 C제곱이라는 게 얼마와 같다? 그렇지. 5의 제곱인 25와 똑같고 초점을 만들도록 하는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25다. 근데 B가 얼마니? 2의 1했지. 즉 5의 제곱이네. A제곱이 얼마? 5네. 그럼 A 값이 얼마? 루트 5. B 값은 얼마? 2 루트 5가 돼서 모든 정보가 다 나왔어. 다시 그 문제로 들어가 보자. 뭘 구하랬니?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물었어. 주축. 초점이 어느 축 위에 있니? Y축 위에 초점이 있어. 그럼 주축은 Y축 방향이네. 그럼 A의 2배일까? B의 2배일까? 그렇죠. B의 2배가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할 정답은 4 루트 5가 정답이 돼주겠지. 자, 문제를 지금 풀어봤는데 평행 이동된 부분들 그림을 찾아주고 나면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점근선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점근선의 기울기의 값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7번 문제입니다. 점 3, 마이너스 6을 3, 루트 6을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뿔마 루트 3x인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물었다. 방정식이 없지? 처음부터 적어보자. a제곱 분의 x제곱 빼기 b제곱 분의 y제곱은 얼마? 1이 될까? 마이너스 1이 될까? 그건 몰라. 자,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럼 우리 한 가지 뽑을 수 있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가 뿔마 루트 3x니까 b가 뭐겠다? 루트 3a와 똑같다라는 거. 자, 이 정보 하나를 우리가 뽑아냈어. 그럼 지금 문제가 생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주축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x축 위에 초점이 있는지 y축 위에 초점이 있는지 즉 쌍곡선의 방정식이 는 1인지 는 마이너스 1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림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그대로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점근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야. 그러니까 선을 쭉 그려보면 불마 루트 3x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주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은 3, 3루트 6이야. 여기에 x가 3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3루트 6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위쪽일까 아래쪽인지에 따라서 초점의 위치가 뒤바뀌겠지. 그럼 봐라. 야, 닌 점근선이 루트 3x거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뭘까? 그렇지. 3루트 3이겠지? 그럼 내가 찾고자 할 점 A는 어디 있을까? 점근선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그렇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 여기에 3루트 6이 아마 있을 거야. 여기가 A일 거고 이 점을 지나니까 쌍곡선은 초점 어디에 있겠다? X축 위에 있을 수 있을까? 없다고. Y축 위에 어딘가에 이런 형태로 쌍곡선이 이런 형태로 쌍곡선이 만들어지네. 그 쌍곡선의 방정식은 는 1이 아니고 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보자. 쌍곡선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모든 정보 다 넣읍시다. 나는 b 대신 루트 3a를 넣을 거야. 그럼 a제곱분의 x좌표 3을 지난다라고 했다. 9 빼기 b 대신 루트 3a를 집어넣으면 3a제곱 3루트 6을 지난다고 했다. 54는 마이너스 1. a 값만 찾으면 되겠지. 양변 3a제곱을 곱시합시다. 그러면 27 빼기 54는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은 마이너스 27 a제곱은 얼마겠다? 그렇지. 9가 돼서 a의 값은 3이라고. 그럼 b 값은 얼마일까? 3 루트 3이다. 뭘 구하라고 했니? 주축의 길이를 물었어. 쌍곡선 주축은 x축인지 y축 위에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림만 바라봐도 주축은 y축 위에 있다. 그럼 누구의 몇 배? 그렇지. b값의 2배.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할 주축의 길이 6루트 3이 정답이 되겠지. 그죠? 자, 쉽게 사는 별로 없어. x축인지 y축인지 뿐만 아니라 점근선의 기본적인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정보 찾는 건 일도 아니겠지. 마지막 문제 하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던 형태가 아니지. 흔히 우리가 보던 이런 형태의 쌍곡선의 방정식이 아니라고. 완전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이 뿔마 1이 아닌 형태라고. 자,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 하기 이전에 이 식을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어 볼게. 4 x제곱 플러스 16x와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ky 더하기 79는 0. 요거를 완전제곱으로 고쳐보자. 4x 더하기 2의 제곱 만들어지겠지? 상수가 16이 빼져 나가야겠네. 빼기 y 빼기 k의 제곱. 상수가 k제곱만큼 더 있어야겠네. 더하기 79는 0. 정리할게. 4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y 빼기 k제곱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바라보니까 마이너스 k제곱 얼마니? 63이가 빼기 63이 되죠. 맞니? 자, 그럼 바라보자. 오른쪽에 있는 식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함수식을 바라보면 늘 x제곱 아래쪽에 누군가의 제곱, 누군가의 제곱, 누군가의 제곱, 누군가의 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왼쪽에 지금 적혀있는 이 식도 그대로 양수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주어진 식 전체를 뭘로 나누자? 그렇죠. k제곱 더하기 63으로 나누어 버리면 양수로 나눠지겠지. 그럼 정리할게. k제곱 더하기 63분의 4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k제곱 더하기 63분의 y 빼기 k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이제는 뭔가 우리가 형태를 찾아갈 수 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그럼 한 가지만 찾읍시다.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초점은 어느 축 위에? 그렇죠. y축 위에. 주축은 어디 위에? 그렇죠. y축 위에.
자, 그때 뭘 구하라고 했니? 주축의 길이를 물었어. 주축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초점의 위치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y축 위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아래쪽에 있는 식 y제곱이 들어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식의 값이 주축을 결정했다고. 자, 들고 와볼까? k제곱 더하기 63이 요 놈이 우리가 찾고자 할 어떤 값 b의 제곱이었고 추축의 길이 16이 2b와 똑같았거든. 그럼 b가 얼마일까? 8이네. 다시 얘기하면 인마가 8의 제곱 64가 되죠란 얘기네. 이해되니? 추축의 길이 y축 위에 초점이 있으면 이 값이 추축을 결정하는 값이었고 얘가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b제곱 역할을 했고 2b의 값이 추축의 길이 16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가 8인 거고 그래서 요 값이 64인 거고 그래서 k제곱이 1이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할 0보다 큰 k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왔다. 그죠? 자, 쌍곡선의 기본적인 방정식과 점근선의 방정식 그리고 초점을 결정하는 거 추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림만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문제들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원고 친구들이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